오늘부터는 근육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볼 건 근육의 종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의 종류는 총 3가지가 있어요. 그 3가지 근육이 뭔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근육이라고 얘기하는 그 근육인데요. 뼈에 붙어서 내 몸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근육이 있어요. 그 근육을 바로 골격근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심장을 구성하고 있는 심장근이 있고요. 세 번째는 내장기관이나 혈관을 구성하고 있는 내장근이 있어요. 이 3가지 근육 중에서 우리는 골격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 그 전에 3종류의 근육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골격근부터 정리해 볼게요. 골격근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 뼈에 붙어서 내 몸의 움직임을 조절하고 있는 근육이에요. 이 골격근은요, 의식적인 움직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팔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게 팔이에요. 이때 팔이 있을 때 여기는 이두근이 되고요. 여기는 삼두근이 되죠. 이두근과 삼두근은 골격근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두근을 수축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팔을 구부리면 되겠죠. 팔을 구부리게 되면 이두근은 수축되고 삼두근은 이완되게 돼요. 그럼 반대로 삼두근을 수축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팔을 내리면 되겠죠. 그럼 삼두근은 수축되게 되고 이두근은 이완되게 돼요. 이렇게 골격근은 의식적으로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식적인 움직임 조절이 가능한 근육을 뭐라 부르냐면 수의근이라고 해요. 그래서 골격근은 수의근입니다. 또 하나 더 정리해보자면 골격근은요, 운동 뉴런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가장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게 바로 운동 뉴런이고요. 운동 뉴런의 끝에 골격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뉴런의 축삭 말단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게 되면 골격근의 수축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때 이 신경 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골격근은 운동 뉴런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운동 뉴런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게 되면 수축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자, 골격근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두 번째로 심장근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심장근은 우리의 심장을 구성하고 있는 근육이죠. 그런데 이 심장근은 내 맘대로, 즉 의식적으로 조절이 안 돼요. 자, 지금 당장 좌심실의 근육을 한번 수축시켜 보세요. 또는 우심실의 근육을 이완시켜 보세요. 이거 전부 다 불가능하죠? 이렇게 의식적인 움직임 조절이 불가능한 근육을 뭐라 부르냐? 수의근의 반대, 불수의근이라고 합니다. 골격근은 수의근이고 심장근은 불수의근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내장근을 정리해 볼게요. 내장근은 내장기관이나 혈관을 구성하는 근육이다 라고 했었어요. 내장근의 동의어가 평활근입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책에서는 평활근이라고 쓰기도 할 거예요. 자, 아무튼 내장근에 대해서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내장근이라는 단어만. 이 내장근은 심장근과 마찬가지로 의식적인 움직임 조절이 불가능해요. 자, 예를 들어 지금 소장을 한번 수축시켜 보세요. 이런 거 불가능하죠. 결국 내장근도 의식적인 움직임 조절이 불가능하니 뭐라 말할 수 있냐면 불수의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3가지 근육을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볼게요. 첫 번째 골격근부터 볼게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골격근을 현미경으로 관찰하게 된 모습인데요. 골격근을 현미경으로 관찰하게 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이런 줄무늬 보이죠? 줄무늬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골격근을 뭐라고도 부르냐? 줄무늬가 있기 때문에 가로무늬근이라고도 불러요.
자, 심장근 같은 경우에는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어떤 모습일지를 볼게요. 심장근 같은 경우에도 골격근 만큼 뚜렷하지는 않지만 이런 줄무늬가 살짝살짝씩 보입니다. 그래서 심장근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로무늬근이라고 얘기해요. 자, 마지막 내장근 볼게요. 내장근 같은 경우에는요,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줄무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내장근을 뭐라 부르냐? 무늬가 없다. 민무늬근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세 가지 근육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골격근은 수위근이었었고요. 심장근과 내장근은 불수위근이었죠. 골격근이랑 심장근은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줄무늬가 있어서 가로무늬근이고요. 내장근은 줄무늬가 없어서 민무늬근에 해당합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근육 중에서 우리는 뭐에 대해서만 자세히 배운다라고 했었냐면 골격근에 대해서만 자세히 공부한다라고 했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골격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우선 골격근의 구조부터 살펴볼게요. 골격근은 여러 개의 근육 섬유 다발이 뭉쳐진 게 바로 골격근이에요. 자, 여기 그림을 보면 골격근이 있어요. 이 골격근은 여러 개의 근육 섬유 다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근육 섬유 다발 여러 개가 모이면 근육이 되는 거죠. 골격근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근육 섬유 다발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 근육섬유 여러 개가 모여져서 근육섬유 다발이 되겠죠. 그래서 근육섬유 다발은 근육섬유 여러 개가 뭉쳐진 것입니다. 자, 우리가 꽃다발이라고 하면 꽃이 여러 개 모여 있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근육섬유 다발이라고 하면 근육섬유 여러 개가 모여져 있는 것을 근육섬유 다발이라고 해요. 이 근육섬유가 바로 근육을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인 근육세포입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가 세포잖아. 그럼 근육을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도 세포겠죠. 그 근육세포가 바로 근육섬유라는 거예요.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이 근육섬유, 즉 근육세포는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대부분의 세포는요, 세포 안에 핵이 몇 개씩 존재하냐면 한 개씩 존재해요. 그런데 이 근육세포 같은 경우에는 발생 과정에서 여러 개의 세포가 합쳐지게 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 결과 근육세포는 한 개의 세포 안에 한 개의 핵이 아니라 여러 개의 핵을 갖게 돼요. 이렇게 여러 개의 핵을 갖는 세포를 뭐라 부르냐? 다핵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육세포는 다핵세포예요. 핵이 여러 개 있는 세포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근육은 근육섬유 다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근육섬유 다발은 근육섬유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근육섬유는 근육세포인데 하나의 세포에 여러 개의 핵이 있는 다핵세포이다. 여기까지 정리가 됐죠. 자, 그럼 그 다음 내용을 볼게요. 이 근육섬유 같은 경우에는요, 또 여러 개의 근육 원섬유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다시 근육섬유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여러 개의 근육 원섬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육 원섬유는 두 가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두 가지 단백질이 무엇이냐?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라는 것입니다. 이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는 둘 다 단백질인데요. 얘네들의 모양은 모두 다 기다란 섬유 모양의 단백질이에요. 근데 이때 액틴 필라멘트의 두께가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두께보다는 얇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액틴 필라멘트에 비해 조금 더 두껍습니다. 자, 근육 원섬유는 두꺼운 섬유인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얇은 섬유인 액틴 필라멘트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골격근의 구조를 살펴봤어요. 골격근은 여러 개의 근육섬유 다발이 뭉쳐진 것이고요. 근육섬유 다발은 여러 개의 근육섬유가 뭉쳐진 것입니다. 이 근육섬유가 바로 근육세포이죠.
근육을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예요. 그런데 이 근육 섬유를 또다시 살펴보면 이 근육 섬유는 여러 개의 근육 원섬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육 원섬유는 두 개의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죠. 두꺼운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얇은 액틴 필라멘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으면 이번에는 근육 원섬유의 단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면은 어떻게 잘라볼 거냐면 이렇게 한번 잘라서 이 동그란 단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육 원섬유의 단면 구조를 보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의 모습을 나타낼 거예요. 좀 두껍게 그린 얘가 바로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될 거고요. 얇게 그린 얘가 바로 액틴 필라멘트가 될 거예요. 이렇게 원통형의 단면을 보면 마이오신과 액틴 필라멘트들이 두껍고 얇은 구조로 보이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단면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단면을 생각해 볼 거냐면 이렇게 잘랐을 때의 단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르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곧 자세히 배울 텐데 이런 모습으로 보이게 돼요. 자, 근육 원섬유는 두 개의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액틴 필라멘트. 그럼 얘가 바로 뭘까요? 좀 더 두꺼우니까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될 거고요. 얇은 얘가 바로 액틴 필라멘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단면이든지 간에 뭐가 마이오신이고 뭐가 액틴인지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림이 바로 조금 전에 그림 그렸던 걸 좀 확대한 그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육 원섬유의 단면입니다. 각 부분의 명칭을 정리해 볼게요. 자, 얇게 보이는 이 보라색 단백질이 뭐라고 했었냐면 액틴 필라멘트이다 라고 했고요. 두껍게 보이는 저 노란색 단백질이 뭐다 라고 했었냐면 마이오신 필라멘트이다 라고 했었어요. 물론 이 양 옆으로 여기에도 마이오신이 있을 거고요. 이쪽에도 마이오신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날 거예요. 왜냐면 근육 원섬유는 기다란 섬유 모양이니까 이런 구조가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나겠죠. 자, 이제 각 부분의 명칭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 양 끝을 보면 액틴 필라멘트가 붙어서 존재하는 뼈대 같은 부분, 이 부분 있죠. 액틴 필라멘트가 붙어 존재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뼈대 같은 부위를 뭐라 부르냐면 Z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가 Z선이면 오른쪽에 있는 것도 바로 Z선이 되겠죠. 그럼 골격근에는요, 일정 길이마다 이 Z선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날 거예요. Z선부터 Z선까지의 거리를 뭐라 부르냐면 근절 또는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부릅니다. 그럼 근육 원섬유에는 이 근절이 여러 개 나타난 구조가 보이게 되겠지.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다면 이제 명칭을 좀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다시 근육 원섬유가 보여요. 이 근육 원섬유에서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존재하는 이 구역 있죠.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존재하는 이 구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 부르냐? A대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A는요, 복굴절성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의 앞글자를 따온 건데 뭐 그런 어원은 자세하게 몰라도 되고요. 어쨌든 마이오신이 존재하고 있는 이 부위를 A대라고 합니다. 이 A대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겹쳐져 있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 겹쳐져 있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보니 현미경으로 볼 때 어떻게 보이냐면 두껍게 보여요. 아니, 두껍게가 아니라 어둡게 보이게 돼요. 필라멘트 두 개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어둡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A대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어두울 암자를 써서 암대라고도 불러요. 물론 A대가 똑같이 모두 같은 어두움 정도로 전부 다 똑같이 어두운 건 아니에요. 어둡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살짝 밝은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면 이 가운데 부분이죠. 이 가운데 부분은 뭐만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A대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밝게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존재하고 있는 이 부위를 뭐라 부르냐? H대라고 불러요. 어원을 살펴보면 이 단어가 지금 독일어인데요. 독일어로 따지면 더 밝은 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H를 따와서 H대라고 부릅니다. A대 중에서 살짝 더 밝게 보이는 부분. 왜 밝게 보이냐? A대는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겹쳐져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H대에는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존재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밝게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으로 이 양쪽을 보면 액틴 필라멘트만 존재하고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액틴 필라멘트만 존재하고 있는 이 부위를 뭐라 부르냐? 아이대라고 불러요. 등방성을 뜻하는 단어의 앞글자를 따온 건데요. 사실 뭐 잘 와닿지는 않는 단어일 테니까 그냥 단어의 어원은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건 A대, H대, I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 I대 같은 경우에는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액틴 필라멘트만 존재하고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현미경상으로 볼 때 밝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I대를 뭐라고도 부르냐? 밝을 명자를 써서 명대라고도 불러요. 그럼 결국 근육 원섬유 같은 경우에는요, 명대와 암대가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는 구조가 되겠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니까 현미경상으로 봤을 때 가로무늬, 줄무늬처럼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근육 원섬유 마디를 현미경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지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선이 바로 Z선이고요. 이 선이 바로 Z선입니다. 그럼 Z선과 Z선 사이는 근절 또는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여기 가운데 부분을 보면 어둡게 보이는 부위가 있어요. 이 부위가 바로 마이오신이 존재하는 A대, 암대가 되겠죠. A대는 어두워 보여서 암대라고도 부르는데 모두가 다 똑같이 어두운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밝은 부위가 가운데 부분에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왜 밝냐면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존재하고 있는 부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위를 뭐라 부르냐? H대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암대의 양 옆으로는 액틴 필라멘트만 존재하게 되는 명대, I대가 존재하게 되죠. 액틴 필라멘트만 존재하기 때문에 밝아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근육 원섬유의 구조까지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 골격근이 수축되는 과정을 살펴볼까요? 골격근은 운동뉴런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했었죠. 운동뉴런에서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되게 되면 골격근의 수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운동뉴런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의 이름이 바로 아세틸콜린이다 라고 했었어요. 운동뉴런의 끝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되게 되면 골격근의 수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골격근의 수축 과정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한 후에 PPT로 정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부터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영상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같이 한번 봐주시면 되겠어요. You use muscles every day to do activities.
This woman is using muscles to breathe, circulate blood, and move her hand to take notes. Your cardiac and smooth muscle tissues are involuntary. You do not consciously control their actions. Skeletal muscle works under voluntary control. Skeletal muscles are composed of bundles of muscle fibers. Muscle fibers are long cylindrical cells containing several nuclei. 자, 우리 골격근의 구조 공부했었죠. 골격근은 여러 개의 근육섬유 다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었고요. 근육섬유 다발은 여러 개의 근육섬유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 근육섬유는 근육세포이다라고 했었죠. 이 근육세포는 다핵세포이다라고 했었어요. 자, 가장 마지막에 보이는 이 보라색 아이들이 바로 핵이에요. 그래서 얘가 근육섬유가 되고요. 이 근육섬유가 모여있는 얘가 바로 근육섬유 다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육섬유 다발이 여러 개 모여있는 얘가 바로 골격근이 되겠죠. 가장 왼쪽에 있는 게 바로 골격근이 될 거예요. Muscles will contract or relax when they receive signals from the nervous system. 자, 위에 보이는 게 지금 운동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이고요. 여기에서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되게 되면 골격근의 수축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A neuromuscular junction is the site of the signal exchange. This is where the synaptic bulb of an axon terminal and muscle fiber connect. Muscle fibers are composed of many myofibrils. 근육 섬유는 여러 개의 근육 원섬유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었죠. 여기 보이는 원통형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근육 원섬유입니다. 하나를 확대해 볼게요. A myofibril contains contractile units called sarcomeres. 자, 지금 나오는 단어가 근절이라는 뜻이에요. 근절은 Z선과 Z선 사이의 거리를 뜻한다라고 했었죠. Sarcomeres run adjacent to one another down the length of the myofibril. Each sarcomere consists of alternating thick and thin protein filaments, giving skeletal muscle its striated appearance. 자, 근육 원섬유는 두꺼운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얇은 액틴 필라멘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The muscle contracts when these filaments slide past each 자, 지금 보이는 모습이 바로 수축이 일어난 모습이에요. other. The thick filaments are myosin, which are anchored at the center of the sarcomere, called the M line. M선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는 배우지 않습니다. The thin filaments are composed of the protein actin, which are anchored to the Z lines on the outer edges of the sarcomere. Because the actin filaments are anchored to the Z lines, the sarcomere shortens from both sides when actin filaments slide along the myosin filaments. 자, 수축 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조금 전에 있던 거 한 번만 다시 볼게요. The actin filaments are anchored to the Z lines. The sarcomere shortens from both sides when actin filaments slide along the myosin filaments. 자, 수축이 일어나는 과정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지금 이 보라색 콩나물 대가리 같은 아이들이 마이오신 필라멘트에 붙어 있는 거예요. Action between the filaments is described as sliding. The myosin filament actually pulls the actin along its length. The cross bridges of the myosin filaments attach to the actin filaments and exert force on them to move. 자, 정리해 보면 근육 수축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 마이오신 필라멘트에 콩나물 대가리 같은 게 붙어 있는데 이게 액틴 필라멘트에 붙어요. 그래서 액틴 필라멘트를 안쪽으로 당겨오는 과정이죠. This action is known as the sliding filament mechanism of muscle contraction. In this model, the sarcomeres shorten without the thick or thin filaments changing in length. A contraction begins when a bound ATP is hydrolyzed to ADP and inorganic phosphate. This causes the myosin head to extend and can attach to a binding site on actin, forming a cross bridge. 자,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저 머리 부분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ATP가 필요하대요. ATP를 소비하면서 저 콩나물 대가리가 움직여서 액틴 필라멘트의 바인딩 사이트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부착을 하는 거죠. 그 후에 액틴 필라멘트를 안쪽으로 끌어당겨 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근육 수축이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An action called the power stroke is triggered, allowing myosin to pull the actin filament toward the M line, thereby shortening the sarcomere.
ADP and inorganic phosphate are released during the power stroke. The myosin remains attached to actin until a new molecule of ATP binds, freeing the myosin to either go through another cycle of binding and more contraction or remain unattached to allow the muscle to relax. Muscle contractions are 자,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에서 봤던 내용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근육 수축이 일어나는 과정은요. 액틴 필라멘트나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 자체는 변화가 없고요.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양 끝에 콩나물 대가리 같은 것들이 막 달려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ATP를 소비하면서 움직여서 액틴 필라멘트의 바인딩 사이트에 붙어요. 그 후에 액틴 필라멘트를 안쪽으로 끌어당겨오는 방식으로 근육 수축이 일어나게 되죠. 그럼 각 필라멘트의 길이 자체는 변화가 없지만 두 필라멘트가 겹쳐지는 부분은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액틴 필라멘트를 계속 안쪽으로 끌어당겨오니까 겹쳐지는 부분,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겹쳐지는 부분은 증가하게 되겠죠. 이때 이렇게 액틴 필라멘트가 슬라이딩해서 들어간다 라고 하여 근육 수축이 일어나는 과정을 뭐를 따른다 라고 얘기하냐면 활주서를 따른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활주가 바로 슬라이딩이에요. 액틴 필라멘트가 슬라이딩 하듯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수축이 일어나는 원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근육 수축이 일어날 때는 ATP를 소비한다라는 거 영상을 통해 확인했었죠. ATP를 왜 소비하냐면 그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액틴 필라멘트에 붙기 위해서 운동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ATP를 소비하게 돼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근육 수축이 일어날 때 근절을 비롯한 각 부분의 길이 변화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위의 그림이 근육이 수축되기 전의 모습이고요. 아래가 근육이 수축된 후의 모습입니다. 근육이 수축하게 되면 근절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근절의 길이는 Z선부터 Z선 사이의 거리다 라고 했었어요. 그럼 수축되기 전에는 이만큼이었었는데 수축이 일어난 후에는 이만큼으로 근절의 길이가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근육이 수축하게 되면 근절의 길이는 감소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필라멘트의 길이 자체는 변화가 없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도 변화 없고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도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번엔 그렇다면 A대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 A대는 뭐를 A대라고 하냐면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는 구역을 A대라고 해요. 결국에 A대는요,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를 뜻하겠죠. 그럼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가 변화 없기 때문에 A대의 길이도 변화가 없을 거예요. 이번에는 I대의 길이를 볼게요. I대는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구역이죠. 그럼 어디냐면 여기를 뜻할 거예요. 이게 바로 I대입니다. 수축되기 전에 I대를 그림에다 표시를 했어요. 수축된 후의 I대는 요만큼이네요. I대가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H대의 길이를 볼까요? H대는 뭐만 있는 구역이다 라고 했었냐면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구역이다 라고 했었어요. 그럼 여기가 지금 수축되기 전에 H대이고요. 수축된 후는 요만큼이네요. H대도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겹치는 부분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겹치는 부분을 수축하기 전 그림에다 표시해보면 겹치는 부분은 여기랑 여기의 합이겠네요. 1번과 2번의 합이에요. 자, 수축한 후에 겹치는 길이는요. (1-와) 2-의 합이네요. 그러면 어느 쪽이 더 길어져요? 수축한 후에가 겹치는 부분의 길이가 더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프린트에 같이 써 넣어 볼게요.
35페이지 가장 위부터 채워볼게요. 우리 처음에 본 게 골격근의 근육의 종류 봤었어요. 근육의 종류는 3가지 있다라고 했고요. 골격근 같은 경우에는 뼈에 붙어 있으며 몸의 움직임에 관여하는 근육이다라고 했었죠. 의식적인 움직임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이러한 근육을 수위근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어떤 뉴런과 연결되어 있었냐면 운동 뉴런과 연결이 되어 있었죠. 두 번째, 심장근 볼게요. 심장근은 심장을 구성하는 근육인데 의식적인 움직임 조절이 불가능했었어요. 이러한 근육을 불수위근이라고 했었죠. 내장근은 내장기관이나 혈관을 구성하고 있는 근육이고요. 의식적인 움직임 조절 불가능하고 마찬가지로 심장근과 마찬가지로 불수위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본 건 이 근육들을 현미경으로 살펴봤을 때 어떤 모습이냐라고 했었어요. 골격근이나 심장근 같은 경우에는 현미경으로 관찰하게 되면 가로 무늬가 보여서 줄무늬가 보여서 가로무늬근이라고 했었고 내장근 같은 경우에는 무늬가 보이지 않아 민무늬근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본 건 골격근의 구조를 봤었어요. 골격근은 여러 개의 근육 섬유 다발로 이루어져 있고 근육 섬유 다발은 여러 개의 근육 섬유로 이루어져 있었죠. 이 근육 섬유가 바로 근육 세포였었고요. 근육 세포의 특이한 점은 하나의 세포에 여러 개의 핵이 있는 다핵세포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근육 섬유는 여러 개의 근육 원섬유로 이루어져 있고 근육 원섬유는 2가지의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었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골격근은 여러 개의 근육 섬유 다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근육 섬유는 여러 개의 근육 원섬유로 이루어져 있죠. 근육 섬유는 근육 세포인데 발생 과정에서 여러 개의 세포가 융합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다핵세포이다라고 했었어요. 근육 원섬유 같은 경우에는 2개의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죠.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액틴 필라멘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 건 근육 원섬유 마디의 구조를 봤었어요. 이 그림에다가 여러분이 필요한 걸 전부 다 필기해 놓으셔야 돼요. 얘네들이 마이오신 필라멘트라는 거 그리고 이 얇은 게 액틴 필라멘트라는 거 표시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A대, H대, I대 표현해 놓으셔야겠죠. A대는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가 A대입니다. 자, 밑에 프린트에 A대 정리해 볼까요? A대는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는 지역으로 가는 필라멘트와 겹쳐서 어둡게 보여요. 그래서 A대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암대라고도 부르죠. 근데 암대라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어두운 정도로 어두운 건 아니고요. 살짝 밝은 부위가 있어요. 그 부위가 어디냐? 이 가운데 부분.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구역이죠. 이 구역을 H대라고 합니다. H대는 액틴 필라멘트는 없고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존재하는 구역이에요. 나머지 A대의 나머지 부분보다 밝게 보인다라는 특징이 있죠. 마지막엔 I대입니다. I대는 어디를 말하냐면 액틴 필라멘트가 있는 구역을 I대라고 해요.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구역을 I대라고 해요.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I대는 액틴 필라멘트만 존재하고 있는 구역으로 밝게 보이기 때문에 명대라고도 한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근육 원섬유 마디에 대한 것들은 구조에 대한 것들은 중요하니까 꼭 잘 정리해 두세요. 여러분이 또 정리해 둬야 되는 게 액틴 필라멘트에 붙어 있는 게 뼈대 역할을 하는 게 Z선이라는 거 같이 정리해 둬야겠죠. 그리고 Z선과 Z선 사이의 거리를 근절이라고 한다. 또는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한다. 이런 것도 전부 다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마지막 근수축 과정.
근육 수축이 일어나는 과정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액틴 필라멘트에 붙어서 액틴 필라멘트를 안쪽으로 들여온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필라멘트 길이 자체는 변화가 없지만 겹치는 부분이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액틴이 슬라이딩 하듯 들어간다라고 하여 활주설을 따른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했죠. 자, 이 근육 수축이 일어날 때는요, 뭐의 소모가 일어나게 되냐면 ATP의 소모가 일어나게 돼요. 자, 그림은 우리 PPT로 확인했던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가장 아래쪽에 근수축 시 일어나는 길이 변화 정리해 볼게요. 이 부분이 엄청 중요합니다. 근육 수축이 일어나게 되면 근절의 길이는 어떻게 됐었어요? 근절의 길이가 감소했었죠. 하지만 필라멘트의 길이 자체는 변화가 없었어요.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A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죠? A대는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결국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를 뜻해요. 따라서 A대는 수축이 일어나더라도 변화 없습니다. I대 같은 경우에는 감소하는 거 확인했었죠. H대 같은 경우에도 감소하는 거 확인했었고요. 수업 시작 2분 전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교실로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필라멘트가 겹치는 부분은 어떻게 됐었죠?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거 꼭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만약에 수축 전의 근절의 길이가 X였었고, 수축 전의 근절의 길이가 X였었고, 수축 후에 근절의 길이가 M만큼 감소했다라고 해봅시다. M이라는 길이만큼 감소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각 부분의 길이는 얼만큼 변화하게 되는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절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M만큼 감소했다라고 했고요. 액틴과 마이오신의 필라멘트의 길이는 변화가 없겠죠. A대도 변화가 없으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I대는 얼마만큼 감소하게 될까요? I대의 길이도 M만큼 감소하게 돼요. H대도 마찬가지로 M만큼 감소하게 되고요. 겹치는 부분의 길이는 증가하게 되는데 얼만큼 증가하게 되냐? M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정리해 볼게요. 자, 조금 어떻게 다르게 정리해 볼 거냐면 각 부분의 명칭을 조금 다시 정의해 볼게요. 자, 여기의 길이를 기역이라고 해볼게요. 이 기역은 그럼 뭘 뜻하는 거냐면 I대의 절반을 뜻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여기를 니은이라고 해볼게요. 니은은 그럼 뭘 뜻하는 거냐면 겹치는 부분 중에서 한 부분을 뜻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의 길이를 디귿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디귿의 길이는 뭘 뜻하냐? H대의 길이를 뜻하겠죠? 자, 이제 아이고야. 자, 이제 근절의 길이가 M만큼 감소했을 때 기역, 니은, 디귿의 길이 변화는 얼만큼씩 일어날까를 정리해 볼게요. 자, 기역은 I대의 절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역의 길이는 얼마만큼 줄어들게 될까요? 근절의 길이가 M만큼 줄어들 때 기역은 I대의 절반이잖아. 그러니까 얼만큼 줄어들게 되냐면 2분의 1 M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기역의 길이는 2분의 1 M만큼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럼 니은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 니은은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육이 수축하게 되면 증가하게 될 텐데 니은 같은 경우에는 겹치는 부분 중에서 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잖아. 따라서
겹치는 부분 자체는 n만큼 증가하지만 니은의 길이는 2분의 1 n만큼 증가하게 되겠죠. 마지막 디귿 볼게요. 디귿 같은 경우에는 h 대 2이기 때문에 근절의 길이가 n만큼 줄어들게 되면 h대는 n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자, 이 길이 변화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는 유형이니까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